어둠이 내린 시골 마을 그곳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폐가라고 불렀죠. 오래전부터 그 집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 모든 소문이 진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죠.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경찰차와 구급차가 폐가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다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찰들이 집 안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 그리고 그 뒤로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금세 퍼졌죠. 집 안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7개나 됐다는 것.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집에서는 과거에도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폐가 근처는 아예 발길이 끊겼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집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에서 들려온다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 스치듯 보인다는 그림자 이야기가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 집이 저를 부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을 어르신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었고 폐가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폐가 이야기를 꺼내자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르신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서울에서 내려온 가족이 살던 곳이었어. 남편 아내 그리고 어린 딸 하나. 처음엔 다들 친절하고 조용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마다 딸아이가 혼자서 집 밖을 서성거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뒤로 그 가족은 하나둘씩 모습을 감췄지.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딸아이가 사라졌고 그 뒤로 아내, 마지막엔 남편까지. 경찰이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죠. 그 집은 그렇게 시간이 멈춘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이 집 안에서 발견한 건 7개의 신체 일부. 그것도 서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그 가족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차갑고 깊은 어둠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끈적한 목소리. 여기서 나가지 마. 그 꿈에서 깨어난 뒤 저는 점점 더 폐가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 집이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국 그 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폐가 앞에 서 있으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저녁 잡초에 덮인 마당은 숨을 죽이고 있었고 깨진 창문 너머로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고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낡은 신문지,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남긴 듯한 발자국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중 딸아이의 얼굴만이 유독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눈동자가 마치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인형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목덜미에는 누군가 급하게 적어놓은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인형을 내려놓고 집 안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벽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잠겨있던 방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집 안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뒤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 아래로 무언가가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손목시계,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조각이 모이면 집은 다시 잠든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제 곁을 맴돌고 있었죠. 손에 쥔 상자가 묘하게 무거워졌고 손목 시계는 멈춘 채로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서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너무 공기가 탁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누군가의 고통과 두려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늦게 들어왔다. 엄마는 또 울었다. 나는 방에 혼자 남았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가 우리 집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흐트러지고 문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빠가 사라졌다. 엄마도 없다. 나 혼자 남았다. 무서워. 누가 문을 두드린다. 나가지 마.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번진 듯한 얼룩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조각 모이면 집이 잠든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조각. 경찰이 발견했다던 7개의 신체 일부, 그리고 이 집에서 사라진 가족들,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륵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커튼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며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형체였습니다. 얼굴은 흐릿했고 눈동자만이 또렷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직접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7조각이 모이면 모두 잠들 수 있어.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끝이 천천히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 곳곳에서 문이 쾅쾅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집 안에 가득 차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꼭 쥔 채 방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방 안에 갇힌 채 저는 상자를 품에 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메운 정적 속에서 저는 문득 상자 안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새 가족이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눈동자만이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곁에 바짝 다가온 듯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벽에 걸린 거울 속에는 분명히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 흐릿한 형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을 열지 않아도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7조각이 모이면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아프도록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무런 소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졌고 벽지 틈새로 바닥에 금간 틈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꼭 쥔 채 방 한가운데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때 손목시계가 갑자기 째깍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더니 다시 12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피로 번진 글씨 아래에 희미하게 또 다른 문장이 보였습니다. 7조각이 모이면 집은 다시 잠든다. 하지만 한 조각이 남으면 집은 깨어난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7개의 신체 일부,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마지막 한 조각. 그 한 조각이 이 집을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방 안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제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히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아직 한 조각이 남았으니까. 의식이 아득해지는 순간 저는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모두 멀어져 갔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고 차가운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따라 다시 어둠을 헤치고 떠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새하얗게 바뀌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깨끗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헤매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엄마도 아빠도 나도 함께 웃었다.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하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이 집에 남아있던 고통과 두려움이 잠시나마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한구석에서 다시금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저는 고개를 돌려 방을 둘러봤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거울 속에는 여전히 흐릿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지더니 이내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한 조각이 남았어.
그 조각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잠들 수 없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조각, 그것은 단순한 신체 일부가 아니라 이제 이 집에 남아있는 기억이자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이 집을 영원히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안에 있던 손목시계와 사진 쪽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에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창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소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고마워. 이제 우리도 쉴 수 있어. 소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고 이내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집 안 곳곳에 남아있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집 안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 조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집을 나서려던 순간 저는 문득 발밑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닥 아래에서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마룻바닥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마룻바닥 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힘을 주어 그것을 꺼내자 작은 열쇠 하나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열쇠는 오래되어 녹이 새어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들고 집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처음 들어왔던 그 잠겨있던 방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문고리에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죠. 저는 상자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 하나와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조각은 나의 기억. 내가 사라져도 이 집은 나를 잊지 못해. 누군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줘.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이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에서 사라진 이들의 기억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 집을 영원히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인형의 배 부분이 살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딸. 저는 그 목걸이를 손에 쥐고 방을 나섰습니다. 집안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집안 어딘가에는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우리를 잊지 마. 저는 문을 열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집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폐가를 완전히 벗어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그 집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문 하나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듯이 혹은 집이 스스로 깨어나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듯이 저는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 집에서 느꼈던 차디찬 기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집에서 들었던 마지막 속삭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우리를 잊지 마.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을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가끔씩 밤이 깊어질 무렵이면 그 집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혹은 낮은 속삭임, 그리고 아주 가끔 창문 너머로 어린 소녀의 그림자가 스치듯 보인다고도 하죠. 경찰이 발견한 7개의 신체 일부는 결국 누구의 것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가족의 행방도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스며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 못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쩌면 그 집은 아직도 마지막 한 조각을 찾지 못해 영원히 깨어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떠난 뒤로도 종종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고 문 너머로 누군가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차갑고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여기서 나가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 집은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집의 문을 열게 된다면 그때 집은 다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